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재능기부입니다. 재능기부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재능이어도 누구에게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인데요.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해서 기부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광주 재능기부센터 장우철 사무처장님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소셜 디자인이라는 그런 직함을 쓰고 있는데요. 네. 우리 사회를 뭔가 나눔이라는 주제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네. 광주 재능기부센터의 장우철 사무처장입니다. 네, 광주 재능기부센터 어떤 곳인가요? 네, 사람은 저마다 누구나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 재능을 소중한 가치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재능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과 재능이 필요하신 분들을 연결해 드리는 네.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이 재능기부센터고요. 네.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금전을 기부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좀 더 나아가서 물품 기부, 또 공간 기부 등 지식 기부 등 많은 것들을 기부할 수 있는 것을 재능기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재능기부센터가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그 센터를 만드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이런 시민단체 활동을 한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요. 네. 저희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 선천성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아프기도 많이 아팠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살아가면서 장애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 네. 그렇게 넉넉지 못하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을 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부모가 나서서 네.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네. 그럼으로써 이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을 만들어서 네.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고 네. 그분들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다문화 단체를 또 네. 만들었고요. 마침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받았는데요. 네. 그때 이제 미국에 가서 배운 게 이제 지역재단이라는 곳에 가서 그런 지역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그러면 재능을 기부하면 되지 않을까. 재능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만 내고 그런 기부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재능 기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고 또 여러 가지 기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광주 재능기부센터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활동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2012년에 설립이 됐고요. 네네. 민간이 주도하는 전국 최초의 재능기부센터입니다. 네. 초창기에 상당히 힘들게 운영을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제 롤모델을 삼을 수 있는 곳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최초니까요. 최초니까. 그래서 네.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금전적인 여력도 전혀 없었고 또 이제 사무실조차도 없었던 네. 그런 상황에서 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능 기부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동참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300명의 발기인들이 모였고 네. 그 발기인들이 이제 총회를 거치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예. 때마침 이제 5평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런 공간을 기부하겠다라는 분이 계셔서 그 공간 기부를 받고 네. 정말 책상 2개 놓고 출발을 할 정도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출발을 했고요. 네. 이제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었고 그분들이 원동력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룬 상황입니다. 지금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네, 지금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은 한 3,000명 정도 와. 되고요. 네. 또 매달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은 예. 1,000여 명 정도 계십니다. 재능 기부하면
처음 딱 생각했을 때 재능이기 때문에 남과는 다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한다. 혹은 어느 정도 자리에 좀 오른 사람들만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것은 아닌 거잖아요. 네. 재능 기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재능 기부가 출발한 것은 미국에서 출발했다고 보고 있고요. 변호사들이 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무료 변론을 해주는 데에서 재능 기부가 출발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보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이 뭐 재능 기부 콘서트나 이렇게 자신이 소장한 물건들을 판매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금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을 재능 기부에 이제 처음 출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의사나 변호사처럼 전문적인 분야에서 전문적인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행사를 할 때 행사를 위해서 하객이 되어 주셔서 네. 박수를 쳐주는 일, 그리고 음식 기부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음식을 드셔주는 것도 재능 기부다. 그것도 기부군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네. 재능 기부에 참여하는데 최대한의 부담감을 줄여드리고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개인과 개인이 하는 그런 재능 기부, 재능 나눔을 연결해 드리는 역할도 하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재능 기부에 동참하는 프로그램들도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행사를 진행하려면 예를 들면 뭐 돌잔치를 한다 그러면 MC도 필요하고 네. 또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 헤어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음식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 또 선물을 해주시는 분들, 하객이 되어주시는 분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야 행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돌잔치, 칠순잔치, 결혼식 이런 가족 행사 등을 또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방에 환경이 좋지 않으면 예. 방에 머무르지 않고 자꾸 이제 밖으로 나돌아다니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범죄에 또 유혹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예. 사랑의 공부방 꾸미기 공사라는 그런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이들의 방을 예쁘게 꾸며주는 네. 그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상, 의자가 없는 학생들은 그것도 넣어드리고 어떤 여학생은 저는 화장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니,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책상이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 저보고 공부하라고요? 뭐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책상은 필요 없고 화장대가 제 방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이제 화장대를 이렇게 방에 설치해드리는 그런 그 아이들을 꾸미는 방을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159 가정에 네. 아이들의 방을 꾸며드리는 와.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집수리도 굉장히 많은 재능 나눔 참여자분들이 계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행복한 목소라는 이름으로 집수리를 해드리는 것도 해마다 한 40여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응원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나 가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을 위한 콘서트를 또 열어드려서 네. 응원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을 하는 등 네.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재능기부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오고 계시는데요. 시청자분들께 혹시 소개해주고 싶으신 기부 내용 있으면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8년 동안에 이제 저희가 한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고 다 각각의 아름다운 사연들을 갖고 있어서 너무 네. 많아요, 네. 기억이. 그래서 이제 뭐 그 중에 좀 더 기억이 남는 거가 우리나라에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그 체류 기간이 끝나서 지나서, 미등록 상태가 되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시는데요. 예. 이제 그분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미등록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을 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그렇죠. 상황에서 지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육적인 부분, 의료적인 부분,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아이들을 이르기를 무국적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무국적 아이들을 위한 돌잔치를 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 20가정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네. 아이들을 위한 돌잔치를 정말 성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머님들이 느끼는 거, 내가 정말 타국에 와서 그러니까요. 나의 소중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서류상이 없는 아이이기 네. 때문에 이제 그게 항상 아이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게 한복을 다 이렇게 입히고 네. 또 어머님들한테도 이렇게 다 한복을 이렇게 입혀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 와서 아이의 첫 번째 돌잔치를 정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한복도 입히고 메이크업도 하고 헤어도 하고 또 전문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앨범도 만들어드리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진행하는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하지를 못했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피부색은 다 다르지만 아이들이 갖고 있는 눈망울을 볼 때 네. 너무너무 행복함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했던 그 많은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감동을 안고 가는 그런 행사, 무국적 아이들을 위한 돌잔치 행사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타국에서 굉장히 힘들게 지내는 과정인데 또 그 사이에 본인들은 기념을 해줄 수 없지만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그 돌잔치가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로 남을지 말씀만 들어도 네, 네. 감동입니다. 이제 우리 광주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기관 단체들이 네. 좀 도와주세요라고 많이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자기 옆집에 계시는 이제 할머니가 네. 같이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네.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하는 장면을 나오니까 갑자기 텔레비를 딱 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나는 결혼식을 못 올리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렇게 웨딩드레스 입고 이렇게 드라마 마음이 안 좋으셨군요. 네, 나는 못 봐. 네. 그리고 이제 아는 분들의 결혼식장을 가더라도 네. 나는 식장 안에 안 들어가. 아.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 보기 싫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서 우리 옆집에 할머니가 이런 지금 상황이 있는데 너무 결혼식을 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좀 결혼식을 올려드릴 수 없나요? 이렇게 연락을 해오시면 네. 저희가 가서 사정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만나서 우리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일단은 같이 살고 나중에 결혼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70 중반이 다 되도록 네. 이제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사셔서 폐지하고 이렇게 그 캔 같은 거를 이제 먹으러 다니셨어요. 네. 근데 추운 겨울에 이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갑자기 쓰러져서 이제 뇌졸중에 걸려서 네. 또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폐지나 이렇게 빈 캔 이런 것들을 또 먹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아팠다. 그래서 이제 옆집에 계시는 분이 그런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정말 아주 성대하게 네. 결혼식을 해드리는데요. 네. 또 그 두 분을 위해서 이제 신혼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신혼여행까지요? 네, 걷지를 못하셔서 네. 이동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한 호텔에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신혼방 같이 이렇게 이쁜 방에서 하룻밤 예. 묵고 또 거기에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네. 정말 아름다운 사연들이 있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끔 열심히 이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일날 두 분께서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네. 생각도 들고 아마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면 활동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재능 기부를 진행을 하시는 이런 활동에도 좀 어려움이 많았었죠. 네. 올해는. 작년 지금 그 연말연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 바빠서 네. 정말 시간을 쪼개가면서 일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정도까지는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래 산타를 해서 아이들의 가정에 방문해서 산타가 되어서 선물을 해주는
그런 행사도 그건 했었는데 해마다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올해는 못 하게 올해 또 되셨던 네, 못 거네요.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코로나19로 외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만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어서 그렇군요. 환경미화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신다라는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응원하는 걸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연말연시를 맞아서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큰 선물은 해드리지 못하지만 한 끼의 도시락을 네. 그분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드려서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쓰레기가 많아서 힘들긴 하지만 이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사명감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게끔 저희가 아주 맛있는 도시락과 과일 등을 준비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환경미화원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들어야 하는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큼 마음의 무게도 상당하셨을 텐데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많이 줄여주시는 듯한 그런 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코로나와 관련된 재능 기부도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올 아마 봄에 대구에서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많이 가장 발생을 크게 해서 확산됐죠. 네, 대구 시민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네. 우리가 그럼 대구 시민분들을 응원하는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 시민분들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모금을 통해서 저희가 대구 시민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물건들을 구입을 해서 트럭 한가득 실어서 네. 대구에 직접 가서 가셨어요? 네, 전달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네. 깜짝 놀라시대요. 깜짝 놀랄만해요. 전국에서 이렇게 물건을 보내주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네. 직접 마음을 전해주려고 대구에 직접 와서 이렇게 물건을 전해주시는 분들은 처음 봤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막 감동하고 막 이렇게 놀라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그런 우리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대구 시민분들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프로젝트들을 좀 진행한 기억이 있고요. 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재능 기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능 기부 이외에도 다른 것들도 기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네, 저희가 이제 재능 기부는 재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재능 기부지만 네. 물품을 기부하는 것도 또 공간을 기부하는 것도 지식을 기부하는 것도 모두 재능 기부의 영역에 속합니다라고 해서 네. 아주 다양한 형태의 재능 기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공간을 안 쓰는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를 기부해주고 싶다 해서 저희 재능 기부 센터가 아주 한 8군데에 걸쳐가지고 지금 사무실을 옮겨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공간 기부로 네, 공간 기부를 통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또 금전 기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해서 처음 손님 기부각이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업장에 처음 오신 분이 내준 현금을 한 달 네. 동안씩 한 달 동안 모아서 기부해 주시는 처음 손님 기부가게도 있고요. 네. 또 미용실 같은 경우는 앞머리 커트 비용의 기부라 그래서 네. 한 2,000원, 3,000원 정도 앞머리를 커트하면 받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거를 매출로 잡지 않고 한 달 동안 모아서 저희에게 기부해주는 앞머리 커트 비용을 하는 이제 미용실도 있고요. 또 이제 승진을 하거나 개업을 할 때 축하 의미로 받는 난과 화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많습니다. 네. 예. 이제 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재능기부센터에 기부를 해주셔요.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잘 키우실 수 있는 시민분들에게 네.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기부금을 받고 배분을 해드리는 그거를 통해서 굉장히 수많은 액수들이 또 모아져서 네. 기부해주신 분의 이름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을 하는 등 예. 저희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나도 동참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이런 참여를 원하는 분들께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올해만큼 힘든 해가 없었을 거야 한데 다음 해 보면 네. 그 해가 또 더 어렵고 네. 올해는 정말 특히나 정말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시기인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가 작년보다도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저희가 목표를 정해놓고 기부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특히 연말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네. 연말 특별 모금을 하는데요. 저희가 12월 30일까지 목표액을 정해놓고 모금을 했는데 네. 거의 12월 초에 끝났어요. 한 달 만에 끝난 거죠. 2달 프로젝트가.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모금을 종료하는 등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서 네.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부해 주신 분들을 좀 많이 보잖아요. 네. 많이 보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것을 기부를 하니까 마이너스가 될 건데 꼭 그게 플러스나 곱하기가 돼서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찾아와서 이번에 기부를 했더니 이런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 그러면서 더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들의 입시를 위해서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절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또 센터에 기부를 해서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딸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다 또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는 그분들의 마음이 네. 정말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이 돼서 네. 그게 정말 본인들한테는 큰 감동으로 돌아오고 행복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는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부에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특히나 또 요즘 코로나로 어렵고 연말연시에 힘들게 지내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작지만 이런 기부에 동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누군가는 모두가 누구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기도 하고 또 키다리 아저씨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사회구나. 그래서 도움이라는 건 나눔이라는 건 크고 작은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늘 좋은 곳에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능 기부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그런 편견을 깨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이웃의 작은 손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집중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